오늘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라이자이트 선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골, 50골 달성을 해가지고 역시나 이제 뭐 골 득점원으로서의 50, 뭐 60, 뭐 이제 이런 부분 이후로 들어가면은 이제 무조건 좀 중요하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드라이자이트 오늘 뭐 이 활약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50골 과정에서의 뭐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이제 왜 뭐 이 위협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가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뭐 부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승부처의 활약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드라이자이트를 통제할 수 없는 무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번 50골 시즌도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쑥 이제 보고 마무리 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캘거리전에서 50골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뭐 매번 뭐 별일 없으면 달성하죠. 드라이자이트는. 드라이자이트는 별일 없으면 이제 50골은 달성을 한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올해도 큰 지금 이제 부상 복귀한 이후에 결국인 50골 달성을 하게 됐네요. 이제 뭐 최근 좀 이제 부상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부분이 있었는데 맥데이비드는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했지만 드라이자이트를 돌아오게 되면서 또 귀중한 승점 2점 챙기는 데도 도움을 줬습니다. 50골도 달성하고 귀중한 승점도 챙기고 물론 이제 캘거리 입장에서도 이제 뭐 지긴 했는데 뭐 캘거리도 이제 뭐 승점은 땄으니까요. 물론 이제 캘거리는 승점 2점이 아주 고픈 팀이지만 에드먼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LA 킹스가 워낙 이제 분위기가 좋고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번 시드를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금 상승세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드라이자이트를 좋은 활약을 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캘거리전이었었죠. 3대2로 승리를 했는데 세 골에 모두 관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1 어시스트는 사실은 이제 캘거리 선수가 스틱으로 패스를 차단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100% 차단이 안 되면서 아르비드 손 앞에 딱 떨어지면서 득점이 되게 되는 조금 이제 운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뭐 나머지 두 골은 뭐 그냥 이제 왜 이 선수가 리그 최고의 득점원 중에 한 명인가를 보여주는 득점 패턴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골들이었죠. 3피 후반 16분 48초의 동점골 그리고 이제 연장 2분 22초의 연장 결승골 넣게 되면서 동점골 역전골 이렇게 드륵 넣으면서 이제 이기게 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골에도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확실히 이런 이제 승부처에서의 인상적인 활약 같은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골을 넣었던 게 스냅샷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 슈팅 테크닉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올해도 이제 이 스냅샷 드라이자이트의 스냅샷은 리그 최고의 사실 리그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스냅샷 같은 부분이 이제 좀 들어가게 될 텐데 일단 오른쪽에서 이제 막강한 영향을 발휘를 하신다라는 부분 이제 요거 이제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처음 말씀드릴 거는 이 골 지금 영역별 어디서 득점을 했는가 이런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물론 이제 고득점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골을 만들어냈지만 뭐 중거리 같은 부분 아니 저 오른쪽 코너 같은 부분에서 득점을 하는 과정들이 이제 바라보실 수가 있죠. 뭐 사실 이거는 이제 파워플레이에서 무각슛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연관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드라이자이트 선수가 러시 상황에서 이제 이런 느낌의 경기를 많이 펼친단 말이에요. 이제 결승골 장면인데 물론 이거는 이전 장면이 좀 좋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동점골 장면이구나. 이게 이전 장면에서도 좋은 장면이 있었던 거는 이제 뭐 사이드 전환을 잘 해줬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캘거리 선수 4명이 한쪽 사이드에 몰려 있는 거 그거 잘 보고 이제 반대쪽으로 던져준 게 이게 일단 좋긴 했거든요. 근데 드라이자이트 선수가 사실은 올해 이제 이 정말 올해도 그렇고 평소에 자주 보여주는 게 이렇게 이제 이 오른쪽 공간 이게 이제 뭐 비단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고 그냥 이제 본인이 러쉬를 그냥 끌고 가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쭉 들어오면서 그죠? 그 이후에 이제 공격 패턴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오늘 이제 이 동점골 장면에서는 그냥 이제 쭉 들어오다가 지금 이제 수비 커버가 100%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쪽 사이드에 캘거리 선수들이 다 몰려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이게 늦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쨌든 스냅샷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이것도 바라보시면은 이제 이 퍽의 위치가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조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퍽이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드라이자이트 선수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한 번의 모션으로 그냥 딱 붙여가지고 이제 정말 이 울프 선수의 이 블로커랑 이 패드 사례 쪽을 뚫어버리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드라이자이트의 아주 위협적인 스냅샷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아까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에서는 패턴 이제 요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이제 드라이자이트 선수가 지금처럼 이제 공간이 확실하게 확보가 됐을 때는 이렇게 또 슛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뭐 항상 수비가 이렇게 한 사이드로 몰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드라이자이트 아까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드라이자이트를 있으면 원래 드라이자이트를 쪽으로 더 이제 수비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드라이자이트이 한 선수를 그냥 이제 뭐 스틱 핸들링으로 제껴 먹으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공간 탈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수비가 이제 좀 뒤로 몰리는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드라이자이틀 선수가 그냥 이제 스피드로 쭉 들어오다가 소위 말하는 등딱 그게 뭐냐고 하면은 결국 이제 수비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포지션 지금 이게 이제 지금 요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면은 케빈 바흐 선수가 조금 더 이제 드라이자이틀 선수보다 가까이 있는 포지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드라이자이틀이 딱 붙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게 됐을 때 드라이자이틀이 등지면서 한번 딱 체킹을 버틴 다음에 이 네트 앞쪽으로까지 들어가가지고 슈팅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들도 많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라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 사이드에서 파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공격 패턴을 파생할 수가 있다라는 점, 이제 이 본인의 이제 개인에서 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냅샷인데 지금 이제 이 그 시간적인 부분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지금 퍽이 뒤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 뒤쪽에 있다가 한 번에 딱 붙이면서 그냥 딱 때리는 스냅샷이랑 리스트샷을 구분을 하시는 방법은 리스트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퍽이랑 그 뭐냐 스틱의 접촉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틱을 리스트샷 같은 경우에는 쭉 뒤로 당기는 모션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밀면서 슈팅.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스틱이랑 퍽이 함께하는 시간이 깁니다. 근데 스냅샷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 이런 모션에서 원 모션으로 한 방에 딱 붙이면서 리스샷 같은 느낌으로 빡 날아가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냥 쉽게 구분을 하시려고 하면은 이제 퍽이랑 스틱이랑 얼마나 오래 접촉을 하고 있었느냐. 요거를 일단 보시면은 제일 먼저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리스샷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땡기는 모션. 근데 요즘에는 리스트 스냅샷이라는 테크닉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조금은 판단을 어렵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리스트 스냅샷은 리스트샷이랑 스냅샷이랑 섞은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트샷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리스샷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쭉 뒤로 모았다가 앞으로 밀면서 그죠? 슛을 때리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뒤쪽으로 모았다가 여기까지 딱 당겨요. 리스트 스냅샷은. 그러고 난 다음에 퍽을 살짝 친 다음에 일반적인 스냅샷으로 딱 당기는 그 테크닉이 요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리스트샷이랑 이 스냅샷이랑 좀 구분을 하시기 어려운데 그냥 제일 쉽게 구분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접촉 슈팅 이전의 접촉이 좀 길면은 리스트샷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짧게 한 번에 딱 치면은 스냅샷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은 그냥 이제 처음 구분을 하시는 분은 이제 조금 그 기준점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쨌든 이게 스냅샷 말씀을 드리는 과정이었고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오른쪽에서 스피드로 돌파하면서 직접 슈팅, 지금과 같은 모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비가 이제 가까이 이제 달라붙었을 때는 한번 등지는 모션으로 이제 수비의 그 압박을 견딘 이후에 슛 때리는. 뭐 이제 뭐 축구에서 뭐 타겟맨들이 이제 그런 역할 좀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이거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오른쪽 이거 파고드는 모션 하나 집어넣은 거고요. 이런 플레이가 사실 진짜 가능한 이유가 드라이자이틀이 체격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꽤 좋음에도 불구하고 톱 스피드나 가속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빠른 선수입니다. 탑 스피드도 37km가 넘어가기 때문에 상위 8% 그리고 32km 가속 같은 경우에도 198에 실시했는데 이게 4% 상위 4%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스피드 게임 같은 부분도 드라이자이틀이 사실은 위협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못 막는 거죠. 그런 과정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드라이자이틀이 진짜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이런 상황을 당연히 역으로도 이용을 할 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퍽을 가지고 집어 올라가 오른쪽으로 그냥 쭉 집어 들어가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이 드라이브인을 아주 과감하게 하는 과정이 나온다라든가 아니면 그냥 이제 공간이 열리면 그냥 슈팅을 붙여도 이제 정확하게 때릴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하나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을 역으로 이용하는 장면도 이번 캘거리전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보고 넘어가실 텐데 지금 3대2 상황 같은 느낌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르비드손 선수가 이제 우측 블루 라인에서 끌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르비드손 선수는 드라이자이틀 선수한테 패스를 지금 이제 넘겨줄 생각이 실제로 패스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이자이틀이 이제 오른쪽 사이드 뭐 평소 같은 느낌으로 침투를 하고 있는 그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패스를 넘겨줘가지고 이제 이 가져가면은 결국은 이제 드라이자이틀이 이제 쭉 침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아르비드손이랑
포드콜지는 그냥 라인을 타고 들어오는 이제 이런 과정이라고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기서 패스가 올라가면은 샤랑고비치 입장에서도 드라이자이트를 경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드라이자이트를 경기를 안 하게 되면은 이제 그냥 이 라인 쭉 푸면서 위험한 상황이 나오니까 이 경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뒷장면을 보시면 샤랑고비치 선수가 패스가 딱 들어갔을 때 드라이자이트한테 이제 경계가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드라이자이트는 여기서 아르비스한테 역으로 던져줍니다. 거꾸로 던져줘요.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본인은 이제 오른쪽 레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샤랑고비치는 드라이자이트를 견제를 하는 느낌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요 과정도 열렸고, 사실 이거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아르비손이 포드콜진 이쪽 레인 타고 아르비손이 그냥 가운데 레인 뚫는 게 그게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봤는데 그런 선택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과정에서 드라이자이트를 한번 이제 뒤쪽으로 떨궈주면 다시 이제 아르비손한테로 연결을 주면서 샤랑고비치가 이제 드라이자이트를 또 경계를 해야 되는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 이제 수비 갭이 더 멀어지게 됐고, 포드콜즈도 이제 지금 윙 쪽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아르비손이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이제 본인이 들어가는 건데 이 사이를 파고 들면서. 근데 그런 선택은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아르비손이 뒤쪽에서 침투하는 수비수를 이제 보는 요 패스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지역 진입을 했는데, 이 과정도 어떻게 보면 드라이자이트를 역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좋은 그림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요 장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라보시면은 드라이자이트 선수가 지금 여기서 퍽을 잡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 드라이자이트 선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수비가 한 명 있죠. 근데 드라이자이트 선수가 여기서 이제 그냥 오른쪽을 파고드는 과정에서 스피드를 활용해서 스틱 핸들링 한번 딱 하면서 이 수비 한 명 들어온 거는 쉽게 제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도 수비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캘거리 선수가 한 명 더 있고, 네, 지금 바라보시면은 이쪽 캘거리 이 세 번째 공격수 선수가 가운데 쪽 드라이자이트 쪽을 경계하면서 이제 그 영역을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이제 뒤에 보시면은 지금 바라보시면 그죠? 요 세 번째 공격수가 위치가 지금 드라이자이트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수비수 아까 말씀드린 한 명 더 여기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44번 선수가 지금 여기 이제 보고 있는데 그냥 이제 요 선수는 그냥 이제 본인 레인에 그냥 그대로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지금 드라이자이트를 이렇게 오른쪽 윙으로 치고 들어오고, 물론 이제 뒤쪽에 모션을 들어오는 선수도 있기는 하죠. 근데 요 과정에서 어쨌든 드라이자이트리 또 들어오면 워낙 이제 혼자 들어왔을 때 위협적인 상황이 많이 나오니까 이쪽을 경기하는 과정에서 반대쪽 위크사이드가 완벽하게 열리는 모습 확인을 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요 장면에서 위크사이드 쪽 패스 연결을 하면서 그냥 바로 들어간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이제 드라이자이트리 이 본인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오른쪽에서 스피드로 돌파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만드는 그 이상의 모습을 역으로도 활용을 하는 장면들이 나온다. 이러니까 뭐 도저히 못 막는 거죠.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제 스냅샷 이야기 했는데 올 시즌 이제 NHL에서 스냅샷 득점 순위를 보시면은 드라이자이트리 가장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22골. 세스 저비스 선수보다 5골 더 많은 수치고요. 그리고 오베치킨 선수보다도 7골이 더 많습니다. 스냅샷 득점이. 이런 과정에서도 지금 이제 드라이자이트의 이 스냅샷이라는 무기가 아까 이제 전반적인 드라이자이트 공격 패턴을 말씀드렸지만 최초에는 스냅샷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냅샷이 얼마나 이제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NHL이 슈팅 유형별로 이렇게 통계를 낸 게 얼마 안 돼요. 0910 시즌부터 지금 이제 그 슈팅 유형별로 통계를 내기 시작했는데 0910부터 지금까지의 누적을 따져보면은 드라이자이트 선수가 역대 2위에 역대 2위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 그러니까 NHL이 이 수치를 이제 기록하기 시작한 이후로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오베치킨이 당연히 1위고, 물론 이제 오베치킨은 0910 이전에도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조금 잘렸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오베치킨이라도 오베치킨이랑도 어쨌든 3골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이 스냅샷 득점 순위가. 필 캐슬이랑은 뭐 40골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도 드라이자이트리 얼마나 이 스냅샷, 사실 테크닉이라든가 뭐 뒤에 이제 연장 결승골 때도 한번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굉장히 이제 당연히 이제 릴리즈가 빠른 것도 그렇고 이제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이제 강력함, 물론 이제 그 스냅샷의 강점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강력함도 확보가 되는 부분에서 정확성도 어느 정도 이상 확보가 되는 그림에서 뭐 이제 좀 쉽게 설명하면 미니 슬랩샷 같은 느낌으로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틀린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라는 거. 정말 이제 원모션에서 간결하게 한번 딱 붙이는데 진짜 어마무시한 스피드와 정확성으로 승부를 보는 그림이고, 그게 이제 아까 이제 동점골 장면에도 나왔었고 지금 이러한 기록적인 부분에서의 누적 통계로서도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이제 2골 1어시스트 하게 되면서 50-50을 어쨌든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 골이 이제 하나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2골 넣으면서 51, 53, 104포인트. 이랬기 때문에 50-50을 작성을 했네요. 드라이자이트리. 물론 이제 최근에 50골 자체는 뭐 그렇게 뭐 그죠?
흔한 편이죠. 아주 흔하지는 않다라고 이게 뭔 소리야? 흔한 편이죠. 꽤 나오죠. 50골 이상 득점한. 당장에 작년만 봐더라도 4명이나 나왔고, 오스턴 매슈 선수가 이제 뭐 70골 아쉽게 이제 기록을 하지 못했는데 69. 그리고 라인하트 57, 하이먼 54, 맥키넌 51. 작년에 어쨌든 4명이나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올해는 지금 드라이자이트를 가장 먼저 50골 고지를 밟았다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꾸준함에서 어쨌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NHL 현역 선수 기준으로 50골 최다 시즌 랭킹을 따져보시면 드라이자이틀이 2위예요. 이번에 통산 4번째 50골 시즌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오베치킨이랑은 많이 차이 나네요. 그죠? 5시즌, 물론 이제 뭐 드라이자이틀도 앞으로 커리어 많이 남았으니까 뭐 이거 따라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오베치킨이랑 좀 차이가 나고, 뭐 지금 당장에서는 5시즌, 오베치킨이 뭐 독보적인 1위입니다. 9시즌에서 이제 50골 이상. 근데 드라이자이틀 4시즌에서 50골 이상인데, 이게 현역 기준 2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스턴 매슈스라든가 스티븐 스탬코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역 선수들 골 득점원 이미지로서는 오스턴 매슈스랑 스티븐 스탬코스 선수가 아무래도 지금 보시는 분들도 드라이자이틀보다는 더 좋은 득점원이다라는 이미지를 당연히 가지고 계실 거고, 어느 판단 기준에서는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50골 이상 시즌 랭킹은 지금 드라이자이틀, 오스턴 매슈스랑 스탬코스랑 합쳐야 드라이자이틀랑 똑같은 시즌이죠. 이런 과정에서 일단 이제 대단한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NHL 역대로 따져도 역대 공동 12위에 올라 있습니다. 레온 드라이자이틀, 팀 커, 야리 쿠리, 미셸 굴레 선수가 지금 4번 50골 시즌 이제 달성을 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NHL 역대 12위에 올라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50-50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50-50을 했는데 NHL에서 50-50. 그러니까 드라이자이틀은 50골 넣은 시즌에 50어시스트는 무조건 찍었었어요. 이것도 사실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NHL 역대 50-50 랭킹을 따져보시더라도 드라이자이틀 야리쿠리 선수가 공동 8위, 그리고 스티브 아이저먼이랑 필 에스포지토 선수가 공동 5위, 5번, 공동 6위, 5번에서 공동 6위죠.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기록을 쌓아내고 있는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역으로 들어가 보죠. 현역 50-50 랭킹을 따져보시면 드라이자이틀이 이번에 50-50 기록하면서 4번째 기록을 했기 때문에 단독 1위로 올라갔어요. 오베치킨보다도 더 많아졌습니다. 오베치킨은 이제 50을 3번, 커리어에서 3번을 기록을 했는데 그거보다 벌써 하나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씩 기록한 선수가 맥키넌, 맥데이비드, 파스트리아크, 란타넨, 말킨 크로즈 이런 선수예요. 이런 과정에서도 얼마나 이제 이런 듀얼 스렛에서의 이 위협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선수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50-50 내용은 뒤에 하나 더 제가 마지막에 닿는 내용으로 마지막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도 역시나 승부처에서 드라이자이트 참 대단하죠, 이 선수. 지금 이제 뭐 결승골 이런 게 사실은 뭐 스택적인 부분에서 정말 이제 경기력을 확실하게 증명한 스탯이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상징적인 이미지에서 조금 더 이제 중요하다고 받아지는 부분인데, 어쨌든 11골이 나왔습니다. 벌써 결승골이. 근데 사실은 시즌 쭉 보내도 결승골 진짜 뭐 8개, 9개, 보통 이제 한 시즌 보내면 진짜 10개 이상 하면 진짜 많이 한 거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11골. 이제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 이건 연장 결승골 장면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스냅샷에 정말 드라이자이틀 릴리즈에 정말 재빠르고 위협적인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펍이 지금 드라이자이틀 선수 스틱 뒤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원모션으로 한번 딱 당겨가지고 스냅샷에 바로 붙이는데 이게 바로 골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바라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릴리즈 이전과 이후 2분 37초죠. 릴리즈 이전입니다. 지금 퍽이 뒤에 있죠. 근데 딱 릴리즈에서 퍽이 날아가는 순간이거든요. 2분 37초입니다. 하나도 지금 이제 이게 1초 차이 이런 것도 안 났죠. 이런 과정에서도 얼마나 이게 빠르고 진짜 이제 굉장히 정확하게 꽂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연장에서의 결승골 장면이기 때문에 뭐 집어넣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NHL 역대 결승골을 10골 이상 넣은 시즌이 몇 번이나 따져봤을 때 오베치킨 선수가 5번 기록을 했는데 드라이자이틀 선수가 4번 기록을 한 게 이게 2위였어요. 레온 드라이자이틀, 제러미 로닉, 기라 플레르 이런 선수들이 이제 10골 이상 결승골을 기록한 시즌이 4번 있었는데, 드라이자이틀도 역시나 4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커리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한 번, 2번 더 할 수 있으면 2분이 아닌 넘버 1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 근데 이제 10골 이게 사실은 보시면 어쨌든
11경기에서 본인이 승부를 진짜 이제 직접적으로 결정짓는 골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제 리드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어지게 되면서 이게 뭐 결승골이 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10골, 11골 이래버리면 시즌이 82경기잖아요. 근데 이제 10% 이상에서 결승골을 넣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정말 대단한 거죠. 이제 그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고, 그리고 오늘 결승골도 아까 보셨지만 연장 결승골 아니었겠습니까? NHL 연장 단일 시즌 연장 결승골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드라이자이트리. 올 시즌 6골을 연장해서 6골 결승골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장에서 골 넣으면 당연히 결승골이죠. 그죠? 연장골 6골을 넣었는데 이게 NHL 역대 단일 시즌 1위예요. 이번에 이제 그거 이제 기록을 쌓았다라고 말씀드리고, 5골을 넣은 선수들이 지금 많아요. 스탬코스 1112, 그리고 테이브스 1516, 브래드 마샹 선수 1718, 그리고 이제 알렉스 갈체뉴크. 네가 왜 나오냐? 네가 왜 나오지? 어쨌든 지금 KHL에 있는 그 선수 맞습니다. 옛날에 몬트리올에 있다가. 그리고 세바스티안 아호 선수가 지금 이제 올 시즌 이제 연장골 5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드라이자이트랑 이제 아호는 좀 각축정을 벌일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바라보시면 이제 역대 단일 시즌 연장 결승골에서도 이번 골로 인해서 1위로 올랐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활약이 너무 좋으니까 사실은 진짜 드라이자이트리 올해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이 내용도 예전에 한번 했었죠. 이 내용도 이제 전에 한번 한 내용이긴 한데, 이 드라이자이틀이 올해 너무 좋으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와요. 그러니까 드라이자이틀이 진짜 올해는 뭐 맥데이비드의 그 자리를 수행을 하고 이런 이야기가 사실 꽤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예전에 제가 시즌 중반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저도 그 통계를 내보고 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이자이틀 지금까지 69경기를 소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드라이자이틀이 매 시즌 69경기까지 소화를 한 시점에서 포인트 자료를 한번 내봤어요. 그때도 이제 그거 내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해가 커리어 베스트 시즌이 아니에요. 올해가 커리어 베스트 시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아까 이제 맥데이비드의 자리를 채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진짜 예년보다도 더 압도적인, 그 예전에 이제 맥데이비드가 22, 23 시즌에 그 정도의 느낌이 나와야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레온 드라이자이틀 선수의 69경기 그 69경기 기준으로 매 시즌을 때려봐가지고 지금 포인트 탑3 랭킹이거든요, 이게. 근데 올해 104포인트는 넘버원 수치가 아니에요. 1920 시즌에 43골 67어시스트에서 110포인트가 있었고요. 22, 23 시즌에서 44, 61을 하면서 106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뭐 6골, 7골 더 많다 이런 부분에선 당연히 크레딧을 줄 수가 있지만, 지금 뭐 커리어 하이 시즌 보시면은 어시스트가 14개나 더 많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따지면 사실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비슷하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1920이 조금 더 좋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맥데이비드가 올해 조금 평년보다 어떻게 보면 생산력이 이제 이게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예년보다는 좀 적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금 더 돋보이니까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싶은데, 근데 올해 드라이자이틀의 지금까지의 페이스는 예년과 비교해서 그렇게 크게 놀랄 수준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제 50-50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상당히 좋은 부분은 뭐 뒤에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전체 포인트를 생산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그냥 매년 하는 딱 그 느낌이다. 우리가 매번 보는 딱 그 느낌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결승골 이야기 했으니까 뭐 아까 이제 10골 이상 넣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비슷합니다.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24, 25 시즌이 물론 한 골 더 넣었습니다. 11골 넣고 이제 슈팅 숫자가 지금 1920이나 223 시즌보다 지금 거의 한 20개 이상 더 많은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이제 요거는 뭐 슈팅 많은 건 좋은 거니까 뭐 그렇게 이제 뭐 이건 폄하가 아니라 이건 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1920 시즌에도 10골 결승골, 그리고 223 시즌에도 결승골 10골이었습니다. 단 한 골 차이 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도 보시면은 드라이자이틀의 활약은 매년 보던 딱 그 맛입니다. 그냥 우리가 매번 보던 딱 그 맛, 느낌의 그 맛.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제 아무래도 올해는 맥데이비드가 조금은 예년보다 포인트 생산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비되면서 좀 확실하게 보인다라는 거.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징성에서는 올해 정말 대단한 기록을 작성을 했거든요.
NHL 역대 0506 시즌 이후로 69경기 이내, 그러니까 이제 69경기 이내에 50, 50을 달성한 선수는 딱 요 두 명밖에 없었어요. 예, 코너 맥데이비드, 드라이자이트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맥데이비드 선수는 50, 70이었어요. 심지어 지금 따져보니 뭐하는 인간이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제 드라이자이트는 이제 51, 53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런 상징적인, 근데 0506 시즌 이후로부터 얼마나 많은 골 득점원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스타 선수가 있었습니까? 근데 69경기 이내에 50, 50을 달성한 선수는 이렇게 두 명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에드먼턴은 참 이제 우승을 하느냐 마느냐 이제 요 이야기인데, 참 올해도 보면은 그 우승을 논하기에는 역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 보이는 그림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확실한 스타 파워, 이런 이제 승부처에 강력한 선수들이 이제 포진이 돼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공격력만 좀 살아나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항상 이제 무서운 모습.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인 수비 시스템은 누구냐? 드라이자이트. 노블라우크 감독이 어쨌든 좀 이제 잘 다져놓은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스키너가 조금 정신을 차리면서 공격력이 이제 지금처럼 이제 잘 뽑아져 나오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뭐 변수를 만들 수 있는 팀은 항상 어느 라운드 어때요? 뭐 언더독 같은 포지션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변수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자체는 발군의 팀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마무리 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언제 우승을 할진 모르겠지만 뭐 정말 이렇게 이제 두 명의 걸출한 시대를 대표하는 스타를 보유한 팀들은 어쨌든 이제 이 우승을 또 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에드먼턴이 잘 살릴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올 시즌부터 앞으로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